서울의 번잡한 골목 어딘가 도시의 소음조차 삼켜버릴 듯 고즈넉한 식당 하나가 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곳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낯선 이들은 자신들의 미식 경험이 송두리째 뒤바뀔 것임을 알지 못했다. 이방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밥상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가 응축된 경이로운 미지의 세계였다.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식탁에 앉자마자 그들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 시선은 수십 개의 작은 접시 위를 헤매었다. 붉은 김치, 노란 잡채, 푸른 나물, 하얀 두부조림 형형색색의 반찬들이 빈틈없이 테이블을 메우고 있었다. 서양의 식탁이 단출한 메인 요리 중심이라면 이곳은 시작부터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한꺼번에 연주되는 듯한 압도적인 풍경이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쉽사리 믿을 수 없었다. 이게 다 저희 건가요? 낯선 언어로 더듬거리며 묻는 질문 속에는 혼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웨이터는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문화에서 한 끼 식사는 메인 요리 하나와 몇 가지 곁들임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정해진 양을 주문하고 추가하려면 다시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한국의 밥상은 달랐다. 메인 요리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테이블은 셀 수 없는 반찬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눈동자는 끊임없이 움직였다. 하나하나의 접시를 스캔하듯 훑어보며 이건 또 무슨 맛일까? 저건 또 어떤 재료로 만들었을까 하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미지의 음식에 대한 경계심과 동시에 새로운 맛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뒤섞였다. 낯선 식문화가 주는 첫인상은 단순한 음식의 양을 넘어선 문화적 충격 그 자체였다. 젓가락을 든 손은 조심스러웠다. 익숙지 않은 도구로 작은 반찬 조각을 집어올리는 행위는 마치 섬세한 수술이라도 하는 듯했다. 처음 맛보는 김치의 매콤함에 눈을 크게 뜨고 뒤이어 찾아오는 달콤함과 시큼함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잡채의 탱글탱글한 면발과 아삭한 채소의 조화, 콩나물 무침의 시원하고 담백한 맛, 각각의 반찬은 작은 우주처럼 독특한 맛과 향을 품고 있었다. 한국의 밥상은 오감의 향연이었다. 붉은 고추장 양념이 선명한 김치, 참기름에 고소한 윤기가 흐르는 잡채, 푸른빛이 도는 시금치 나물, 하얀 두부조림 위에 송송 썰린 팥까지. 색색의 향연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이었다. 짭짤하고 달콤하고 매콤하고 새콤하고 고소한 맛이 혀 위에서 춤을 추듯 펼쳐졌다. 이 모든 맛의 조화는 그들에게 미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이처럼 풍성한 밥상이 한국 문화에 자리 잡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오랜 역사 속에서 한국은 농경사회였고 쌀을 주식으로 삼았다. 한정된 자원 속에서 최대한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그리고 밥을 지어 먹는 동안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채소와 발효 음식을 개발했다. 이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지혜를 넘어 식탁을 풍요롭게 꾸미려는 조상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첫 번째 접시가 비워질 무렵 식당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더 드릴까요? 그녀의 질문에 외국인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서양에서는 추가 주문이 곧 추가 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이걸 정말 돈 안 받고 준다고 하는 의심의 그림자가 스쳤다. 조심스럽게 돈을 더 내야 하나요? 라고 묻는 그들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아주머니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더 드세요. 그 순간 외국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료 리필이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작은 감동이 피어났다. 마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듯한 순수한 기쁨이었다.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선 따뜻한 환대의 손길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한 번의 용기가 두 번의 리필로 이어지고 세 번의 리필은 이제 자연스러운 즐거움이 되었다. 특히 김치, 잡채, 콩나물 무침 등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을 몇 번이고 더 요청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행복을 엿볼 수 있었다.
그들의 식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한국인의 넉넉한 인심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특별한 장소가 되어갔다. 젓가락질은 이제 훨씬 능숙해졌다. 한국 밥상에는 단순히 음식이 많다는 것을 넘어 깊은 나눔의 문화가 담겨 있다. 여러 반찬을 함께 공유하며 대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의 정을 느끼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서양의 코스 요리가 각자의 접시에 담긴 음식을 개별적으로 즐기는 방식이라면 한국의 밥상은 모든 이가 한 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공동체 의식의 장이었다. 밥과 국, 그리고 수많은 반찬들이 한데 모여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한국인들은 식탁 위에서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소중히 여겼다. 이는 수천 년간 이어진 공동체 생활과 넉넉한 인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서로의 몫을 나누고 빈 그릇을 채워주는 행위는 단순히 음식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마음을 주고받는 행위였다. 식탁은 소통의 공간이자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무한리필 반찬은 한국인의 넉넉한 인심과 함께 풍요롭게 즐기자는 마음을 담고 있다. 이는 손님을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는 한국 특유의 환대 문화에서 비롯된다. 손님이 배불리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주인 또한 기쁨을 느끼는 그런 정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주머니의 미소에는 단순한 서비스 정신을 넘어선 깊은 인간적인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서양의 식문화와 한국의 식문화는 그 뿌리부터 달랐다. 서양에서는 개인의 취향과 선택을 존중하며 각자가 원하는 양만큼 주문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반면 한국은 공동체적 가치를 중요시하며 함께라는 개념이 식탁 위에서도 자연스럽게 구현된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외국인들에게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한국의 밥상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손님을 환대하고 공동체 의식을 나누는 중요한 문화적 장치임을 점차 깨달아갔다. 밥상 위에서 오가는 대화, 서로에게 반찬을 권하는 손길, 그리고 빈 접시를 기꺼이 채워주는 인심 속에서 그들은 한국인의 정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따뜻하고 끈끈한 유대감이었다. 한국의 반찬 문화는 수천 년의 발효기술과 보존의 지혜가 담겨 있다. 겨울이 길고 농사가 어려운 시기, 김치와 장아찌 같은 발효 음식은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자 식탁의 풍요를 지키는 비결이었다. 이러한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에 이르러 다양한 반찬 문화로 꽃피운 것이다. 무한리필은 단순히 음식을 더 주는 행위를 넘어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생활의 지혜가 농축된 문화적 표현이었다. 매번 새로운 반찬을 맛볼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는 신선한 충격과 함께 미소가 번졌다. 어떤 반찬은 예상치 못한 감칠맛으로, 어떤 반찬은 독특한 식감으로 그들을 놀라게 했다. 마치 미지의 행성을 탐험하듯 그들은 한국의 밥상 위에서 끝없이 새로운 맛의 경험을 이어갔다. 단순한 식사가 아닌 모험과 발견의 여정이었다. 식탁 위에서 오가는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외국인들은 한국 친구에게 반찬의 이름과 재료, 그리고 그 음식에 얽힌 이야기를 물었다. 한국 친구는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문화적 이해의 폭은 더욱 넓어졌다. 음식은 더 이상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이 모든 풍성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정성과 노력이 숨어 있었다.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를 공수하고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이들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무한리필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에 대한 깊은 존중과 환대의 표현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함께 깊은 사색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처음에는 압도적인 양과 낯선 문화에 당황했지만 이내 그 속에서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공동체 정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의 영혼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배는 물론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지는 경험이었다. 한국 밥상에 담긴 정은 단순히 감정적인 교류를 넘어 실천적인 배려와 나눔의 철학이었다. 어려운 시절,
이웃과 음식을 나누고 서로를 보듬었던 유구한 역사가 오늘날의 밥상 위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무한리필 반찬은 그저 더 먹을 수 있다는 의미를 넘어 당신을 환영하고 아끼며 부족함 없이 대접하겠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그들의 일기장에는 오늘 경험한 한국 밥상에 대한 기록이 빼곡히 채워질 것이다. 음식의 맛과 향, 사람들의 친절함, 그리고 문화적 충격 속에서 발견한 따뜻한 감동까지. 이 모든 경험은 그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선명하게 남아 한국을 다시 찾게 만드는 강력한 이유가 될 것이다. 밥상 하나가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다. 한국의 밥상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한국인의 삶과 철학이 담긴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고 발효를 통해 맛을 깊게 하며 이웃과 나누는 미덕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정신이 이 밥상 위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무한리필 반찬은 이러한 한국인의 넉넉한 인심과 함께 풍요롭게 즐기자는 마음의 결정체였다. 오늘 우리는 한국 밥상이 선사하는 단순한 맛을 넘어선 깊은 문화적 경험을 함께했다. 처음엔 낯설고 충격적이었던 무한리필 반찬이 이내 한국의 넉넉한 인심과 따뜻한 정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밥상 하나에 담긴 한국인의 마음을 느끼셨기를 바란다. 이 경험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될 것이다. 테이블 위에는 빈 그릇들만 남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국 밥상이 남긴 깊은 여운이 가득했다. 그것은 배부름을 넘어선 영혼의 만족감이었다. 한국인의 정이 담긴 밥상은 이방인의 마음을 열었고 문화의 경계를 허물었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밥상 하나로 전해진 따뜻한 환대는 그들의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한국의 밥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 손님을 귀하게 여기고 공동체 의식을 나누는 중요한 문화적 장치다. 무한리필 반찬은 한국인의 넉넉한 인심과 함께 풍요롭게 즐기자는 마음을 담고 있다. 외국인들이 이 밥상을 통해 한국의 따뜻한 정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순간들은 국적을 넘어선 인간적인 교류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이처럼 한국의 밥상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깊은 인간적인 연결과 문화적 이해를 촉진하는 매개체였다. 낯선 이의 경계심을 허물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한국 밥상,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한국인의 정이 가진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이 경험은 그들의 삶에 새로운 문화적 통찰을 안겨줄 것이다. 밥상 하나에 담긴 한국인의 마음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선다. 무한리필 반찬이라는 작은 행위 속에서 우리는 타인을 향한 진심 어린 환대와 나눔의 미학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따뜻한 경험은 그들에게 한국을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각인될 것이다. 이 밥상이 주는 감동은 오래도록 그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쉴 것이다.